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영어 공부는 정말 오래 했고 토익 점수도 꽤 높은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경험이요. 오늘 바로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공감 가는 말 아닌가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최소 10년, 길게는 그 이상을 영어에 쏟아붓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핵심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 회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처방을 내리려면 뭐가 먼저죠? 그렇죠.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약부터 먹을 순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병원에 가면 일단 어디가 아픈지 문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같은 걸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주사를 놓든 약을 주든 하잖아요. 아주 논리적이고 효과적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드 100번 보면 영어가 뚫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렇게 해도 잘 안 됐을까요? 바로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방법만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단 없이 그냥 막 시작하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막은 켜야 돼, 꺼야 돼. 10초씩 반복해? 아니면 한 편을 통째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어떡하지? 이런 수만 가지 질문에 부딪히다가 결국엔 복잡해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라고 굳게 믿어왔던 아주 흔한 변명들. 우리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생각의 벽들을 하나씩 한번 시원하게 부숴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없는데 실력이 어떻게 늘어요? 바로 이 환경탓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고요. 어학연수 면전씩 다녀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 땅 한 번 안 벗어나고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명입니다. 아니,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다르다는 게 곧 불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렵다는 게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 말고도 자기네 나라 말이랑 영어가 완전히 다른데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이거 정말 강력한 믿음이죠. 어릴 때 배웠어야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언어 배우는 데는 다 때가 있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이른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거요. 이게 무슨 과학 법칙처럼 증명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없는 논리력, 계획성, 동기부여 같은 엄청난 학습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마지막 변명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최종 보스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선천적으로 언어에 재능이 없어. 잠깐만요. 근데 그게 정말 재능 탓일까요?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무슨 천재적인 재능까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써온 방법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핑계라고 굳게 믿어왔던 안개를 싹 걷어내고 나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외부 환경, 나이, 재능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접근 방식. 그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이 메시지를 잠시만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착해요. 어떤 교재가 좋아, 어떤 앱이 최고야, 이런 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공을 결정하는 건 바로 어떻게 그 교재를 보고 어떻게 그 앱을 쓰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만 얘기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문제 분석을 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핑계들을 그냥 온몸으로 반박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스티브 코프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이분이 구사하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16개입니다. 16개. 정말 대단하죠? 이분의 실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본격적으로 여러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바로 55살입니다. 55세.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변명? 이제 쏙 들어가죠? 스티브 코프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만 확실하다면 당신의 나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핑계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올바른 태도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